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자, 대박클럽 시즌2 오늘은요,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을 여러분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두 분의 전문가도 모셨는데요. 세종국토개발의 전은성 대표와 예스하우스의 이승훈 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한 주간의 부동산 시장 동향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단 수도권의 매매 시장 동향부터 점검해 보면요, 매매가가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땠나요? 예, 지금 서울시 수도권 매매시장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 전세가 상승이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되는데요. 특별한 호재라든지 경기가 좋아지고 그런 양상은 떠나서 일단은 절대적인 수급 불균형의 문제들 때문에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전세를 구하지 못한 분들이 이렇게 좀 매매로 많이 돌아가는 현상이 보여지는데, 그 전세가가 지금 전세가가 상승하면서 2월까지는 그 매매가 상승이 동반되지는 못했지만은 지금 LH의 어떤 사업이 대거 포기된다라는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3월부터는 좀 그 매매가까지 같이 그 전세 수요자들이 또는 보금자리 주택 대기자들이 그 매매로 돌아가면서 그 3월부터는 좀 동반 상승할 조짐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DTI 규제를 계속 이제 할 거라는 말이 나오는데, 계속 그 싼 아파트 공급만 기다리는 분들이, 그 어떤 소득이 있으면서도 싼 아파트 공급을 기다리는 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LH 사업 포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매매로 또 많이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발표 DTI 규제를 한다라는 자체는 좀 악재이기는 해도 매매가는 여전히 좀 상승되고 있다. 어떤 그런 그 전조 현상으로 소액 아파트 그 경매 시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소액 아파트 경매 시장도 상당히 그 경쟁률도 높고, 예, 낙찰률도 이제 상당히 좀 높아지는 어떤 그런 양상을 띠고 있고요. 이런 그 수도권 서울의 어떤 아파트나 집값들의 상승이 이렇게 계속 됨으로 인해서 지방의 그동안의 미분양으로 있던 그 아파트들에 대한 그 대부분의 슬로건들을 보면은 서울에서 구하지 못한 그 전셋집 그 가격으로, 예, 경기권 또는 뭐 서울 외곽 지역으로 인해서 그 아파트를 전세값으로 마련할 수 있다라는 어떤 슬로건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매매 시장은 한층 활기를 띠고 있다지만요, 앞에서 들었듯이요, 역시 이 배경 중에 하나겠죠. 전세 시장의 전세가 상승은 여전하다고 하는데요. 어땠나요? 어차피 그 수급 불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수도권 전세 매물은 절대 부족하고, 또 수급 불균형은 부동산에 대한 그 재화를 만드는 그 시간이 걸리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 불균형 현상은 새로운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기간 동안은 계속 그 심화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 2년간은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지는 기간이 최하 2년에서 좀 길면은 3년 이렇게 걸리는 거를 감안을 했을 때 향후 2년간 그 전세 가격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또 이런 그 민간주택 원룸이 지금 상당히 많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 보면은 그 도시형 생활주택은 다세대 주택으로 그 분류가 되는데, 지금 대기업들, 일반인들,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들이 그 공급하는 다세대 주택까지도 그 지금 대기업에서 손을 대면서 그 원룸 위주로만 그 흘러가는 그 시장 공급이 그 신혼부부 주택들, 그러니까 방 2개 정도 되는 어떤 신혼부부 주택이라든지 그 핵가족 주택들에 대한 그 1인 수요 주택들 말고 그 핵가족 주택들에 대한 그 주택이 지금 상당히 그 불안전하게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계속 전세 가격은 계속 상승될 걸로 보여지고 수급 불균형은 계속 지속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전세 시장과 매매 시장의 분위기가 엇갈린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이 얼마간 지속될지 향후 전망도 여쭤보겠습니다. 예, 향후 전망을 보더라도 계속 그 전세 가격은 상승될 걸로 보고요. LH 사업들 포기로 인해서 일부 대기 수요자들은 매매 시장으로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부채 상환 비율과 담보대출 인정 비율 이런 것들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출을 해주는 거를 차등을 한다고 하는데, 요즘에 뉴스들 보면은 그 전세 주택을 구하지 못해서 결혼을 미루는 현상까지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안타까운 소식까지 전해지는데요. 이렇게 이제 전세 주택이 아예 없다 보니까는 맞벌이 최초 구입자들은 그 구매력이 좀 증가될 수 있다. 왜냐면은 맞벌이를 하게 되면은 그 각자 소득에 대해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그 DTI 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세를 구해야 할 돈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매매 시장으로 흘러가는 그 신혼부부들이 좀 상당히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전세가 매매 가격이 차이가 상당히 이렇게 적은 곳들, 그러니까는 기존의 개발의 호재가 반영 안 된 곳들은 그 전세가라는 거는 호재랑 상관없이 어느 한 지역이 전세 가격이 오르면은
그 지역에서 집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주변 지역으로 계속 이동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뭐 최근 신문을 보면은 송파, 서초, 강남구에서 너무 전세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는 거기에 전세 수요자들이 좀 분당 쪽으로 많이 흘러가는 현상들을 보이는데, 이런 현상들은 서울시 자체 내에서 다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양천구가 오른다고 하면은 그 인근의 그 강서구까지 전세 가격이 오르는데, 호재랑 상관없이, 그러니까는 어떤 지역적인 개발의 호재가 상관이 없이 매매 가격이 주춤했던 곳들도 어떤 그 수요층들이 이전을 하면서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매매 가격과 거의 비슷한 가격이 형성되는 쪽들이 아예 매매 수요로 돌아갈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전세가 매매 가격 차이가 그 전세 비율이 한 70% 이상 되는 곳들은 대부분이 전세 수요자들이 그 매매 수요로 돌아갈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원룸 위주의 공급이 되는 건데, 지금 뭐 LIG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대기업들도 그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한다라는 발표를 많이 하는데, 기존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 노후 대비를 원룸 주택을 지어서 또는 원룸 주택을 보유해서 노후 대비를 해라, 이런 말들이 작년까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올 초까지도. 그래서 원룸 주택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그 초과 공급이 돼 있고, 도시형 생활주택 그 인허가 실적만 지금 보더라도 아직 짓지 않은 것만 하더라도 한 9천 가구 이상 됩니다. 그런 거를 감안을 했을 때 그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들이 지금 그 위치가 아주 좋지 않은 지역들은 공실률이라든지 임대료가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전은성 대표님과 함께 전망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이승훈 팀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달 말이지요, 총부채 상환 비율, 즉 DTI 규제 완화가 종료된다고 하거든요. 금융위 쪽에서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주택 거래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전세난이 악화될 것이다 우려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네, 어쨌거나 실수요자분들께서는 이제 여기에 따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 대출을 계획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 뭐 DTI 규제가 이번에 그 종료가 되면서 완벽하게 다 종료가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선별적인 규제로 돌아서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자기 현황과 맞게 그 제도적으로 이제 맞춰봐가지고 어느 부분까지 그 대출 부분이 되는지 이런 거 여부를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부동산 상품이 이제 보통 우리가 아파트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기타 아파트를 제외한 빌라나 다세대 같은 상품 같은 것들은 DTI에서 좀 자유로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뭐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다면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지역별로 어떤 상승이 하는 것은 이제 아파트보다는 이제 빌라 쪽으로 어떤 그 상승이 더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그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방법 한번 참고하시고요. 네,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느 때보다 몸살이 심한 부동산 시장이지만 전문가들은 항상 틈새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고수의 부동산 투자 비법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고수의 부동산 투자 비법 강의 들어보기 전에요. 여러분들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나 아니면 내 집 마련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에게 전화로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 전화고요. 2299-4034번이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요, 전문가의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전화 통화가 되신 분들을 위해서는요, 저희가 푸짐한 선물도 마련을 했습니다. 성공적인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를 위한 필수 월간지죠. 예스하우스 3개월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고수들의 부동산 투자 비법, 오늘은요, 전은성 대표님께서 준비를 해오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전략인가요? 예, 지금 오늘의 그 투자 비법은 지금 이렇게 그 전세 시장이 반전세로 돌아가면서 어떤 수익성과 투자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것을 이제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수익성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내가 어떤 부동산을 구입을 했을 때 처분소득, 그러니까 양도 차익을 누리는 것보다는 보유하는 그 기간 동안 내가 월세 수입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상품을 이제 수익성이라고 말하고요. 투자성 같은 경우는 보유하는 동안은 그 월세라든지 이런 고정 그 이자가 나오지는 않는데, 나중에 향후에 가치가 있어서 나중에 처분할 때 소득이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우리가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이런 시장들을 그 투자 상품이라고 하는데, 예, 지금같이 이렇게 전세 시장이 반전세로 돌아가고 금리가 낮을수록
어떤 수익성도 같이 할 수 있는 물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은행 금리를 지금 한 5%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우리가 월 은행금리는 월로 따진다면 한 0.4부 정도 되는 건데, 우리가 임대차 시장에 있어서는 한 1,000만 원을 거의 일부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전세 가격 1억짜리를 월세로 전환을 하면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한 50만 원 정도 받는다. 그래서 월 일부 정도, 1,000만 원에 대해서 일부 정도를 계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전세 시장과 매매 시장의 간격이 소형 아파트라든지 다세대 주택일수록 매매 가격에서 전세가 비율이 50%가 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반전세로 돌린다면은 50%에 대한 전세 금액을 월세로만 전환을 하더라도 은행이자 이상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전세 시장이 일반화되는 것보다는 전세 가격이 오른 만큼에 대해서 이자 계산 일부로 계산을 해서 월세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전세 비율이 높은 곳에 임대를 월세로 전환을 한다면은 자기 투자 금액 대비 은행 이자 수익을 충분히 받으면서도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향후에 지가 상승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충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월세를 이렇게 잘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서울시 어떤 개발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역세권에 대한 시프트 공급이 앞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역세권 위주의 개발이 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역세권 위주가 개발이 되려면은 반경 250m 또는 500m 이내에서 전체적인 노후도가 50% 정도가 넘는 곳들은 역세권 위주의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월세가 나오면서 역세권 위주의 노후도가 어느 정도 진행된 곳에 투자를 한다면은 투자 수익이 상당히 높을 걸로 앞으로 예상이 됩니다. 투자 수익이 왜 높냐면은 기존의 가치보다 용적률을 거의 2배 이상 주면서 거기 2배에서 늘어난 절반 정도는 기부 체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기존 투자성보다는 한 1.5배 정도 늘어난다고 해도 현재 늘어난 용적률을 감안한다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 보여지기 때문에 역세권 위주의 노후된, 그러면서 임대 수익이 나올 만한 어떤 빌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세대 주택을 구입하면은 투자성이 상당히 높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단 주의할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원룸이 지금 서울시 자체 내에서는 좀 초과 공급이 될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룸이라는 거는 모양을 변형하기 힘든 상품이기 때문에 그 뜻은 뭐냐면은 경쟁 상품이 상당히 많다라는 뜻입니다. 원룸은 방 하나에 화장실 하나, 그리고 네모 반듯한 어떤 형식, 이런 부분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구조면에 있어서도 단순하고 어떤 평형 자체가 원룸을 그렇게 크게 짓지 않고 보통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면은 5평 전후인 거를 감안을 했을 때 5평 전후에서 모양을 변형시키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 상품이 많다. 경쟁 상품이 많다면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임대료를 낮추든가 아니면 나보다 더 좋은 지역에 있는 주택이 나가고 나는 안 나가고 이렇게 되면은 공실률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최소한 좀 불량 원룸 이상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방이 하나에 거실이 딸린 것, 도시형 생활주택 지금 인허가 난 것들을 보면 대부분이 원룸형입니다. 그래서 거실이 없고 그냥 개방형 원룸, 그러니까는 거실과 방이 전혀 구분이 안 돼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초과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좀 방 하나에 거실 하나 이상이 있는 어떤 그런 다세대 주택을 구입을 한다면은 임대차를 놓는 데 있어서도 공실률이, 그러니까 경쟁 상품이 대부분이 없기 때문에 공실률이 상당히 좀 공실률에 있어서는 방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질 것 같고요. 좀 이따가 이제 우리가 지역 분석을 이승훈 지금 팀장님이 해 주실 건데, 우리가 개발을 할 때는 소문을 듣지 말고 관할구청에 꼭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 저희도 마찬가지이지만은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을 어디에 물어봐야 되는지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떤 발표가 났을 때는 해당 담당 부서가 어디인지를 꼭 확인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셔야지만이 어떤 소문에 어떤 당하는 그런 일들은 발생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발 발표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리고 각 부서에 한번 전화 한 통하면은 요즘에는 상당히 친절하게 공무원들이 다 받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꼭 한번 직접 통화 한번 해보시고 또 현장 답사하시고 본인이 스스로 직접 확인하는 버릇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소문에 의해서 어떤 투자에 휩쓸리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익성과 투자성, 얼핏 들어보기엔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한 의미의 차이가 있는 두 마리 토끼 잡는 그 네 가지 방법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곳이 어디냐, 어느 지역이냐가 바로 이 여러분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어느 지역인가요? 지금 많이 발표된 곳들은 지금 현재 대흥역 인근이랑요. 대흥역 인근, 그리고 지금 방배동에 엊그제 발표난 거는 그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용마산역 인근, 그리고 동작구의 장승배기역 인근, 신대방역 인근, 그리고 현재 발표한 염창역 인근, 그리고 등촌역 인근,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 사업성이 상당히 좋고 시프트 지역으로 개발될 곳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고수들의 부동산 투자 비법 모두 알아봤습니다. 이제는요, 알차 투자 지역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이곳을 주목하라,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부동산 이곳을 주목하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들을 콕콕 집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승훈 팀장님께서 마련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느 지역인가요? 예, 오늘은 그 반포 1동에 컴팩시티라고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반포 1동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포 1동의 컴팩트시티라고 하면은 압축도시, 즉 업무와 주거단지가 한 그 구역 안에 접근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강남권의 고급 주거타운으로 변모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듣는 여러분께서도 관심이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팀장님께서는 어떤 점을 높이 사셔서 이 점을 추천해 주셨는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위치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울시 전도에서 보시면은 뭐 반포동에 계시게 되면은 뭐 대부분 다 아실 거로 알고 있는데요. 서초구랑 강남구 이제 인접한 그 지역에 있는 거고, 강남대로에 붙어 있고 또 서초구에 있다 보니까 어떤 개발 가능성 여부, 일단 이런 걸 떠나서 입지 자체가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반포라는 그 행정구역상 이름 때문에요. 그리고 실제로 테헤란로와 근거리에 있고 도심하고 가깝기 때문에 어떤 편의성 면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도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현재 그 7호선 노년역하고 9호선 신노년역하고 양쪽으로 좀 붙어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바로 건너편에 잘 아시는 반포 자이아파트가 입주해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20평형대와 30평형대 중에서 반포 자이아파트랑 레미안 퍼스티지 아파트가 가장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그 위치가 이제 근거리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좀 기대감이 높은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그 어떤 그 7호선과 9호선을 더블 역세권으로 이제 이용할 수 있고, 향후에 이제 신분당선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교통 편의성 면에서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반포 1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얼핏 들어서도 교통 입지가 굉장히 탁월하고요. 그리고 교육 인프라도 워낙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장점이 많은 곳인데요. 한 가지 문제점은 조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일반 투자자분들은 접근하시기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짚궂은 질문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네. 말씀대로 입지가 좋다 보니까 가격이 좀 비싼 거는 맞는 상태고요. 지금 또 단기간에 좀 상승한 면이 있기 때문에 쉽게 투자 시기에 접근하기엔 그 타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던 그런 어떤 그 다세대 매물 같은 것들은 지분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좀 투자하시기가 힘들 것이고, 뭐 작은 지분이라든가 아니면 신축 매물 같은 거 일부는 물론 그 3.3제곱미터당 단가는 높지만 지분 자체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전체 매매가는 높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금액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억 한 5천 전후 선에서 투자할 수 있는 매물도 많지는 않지만 일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 점 참고하시고요. 이제 반포 1동 컴팩트시티, 이제 관할구청인 서초구청에서도 개발 의지가 굉장히 높다고 들었는데요. 관련 개발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압축도시 컴팩트 시티라고 해서 이제 서초구청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까지는 서초구청의 계획상으로는 업무와 주거가 공존하는 미래형 첨단 도시를 조성하겠다, 이제 이런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면적은 33만 380제곱미터로 약 한 10만여 평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그 위치가 아까 말씀드렸던 위치에다가 어떤 부지가 직사각형의 형태로 좀 예쁜 모양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개발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큰 어떤 각광받을 수 있는 입지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고요. 사업 기간은 2007년서부터 2016년까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계획된 기간보다는 조금 늦어질 걸로 보여지는데 현행은 이렇게 되고 있고요. 또
그 단순히 주거 형태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그 도심 접근에 돼 있고 강남역하고 인근이다 보니까 업무와 상업과 또 문화시설과 주거가 같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개발로 도시개발 사업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진 일정을 일단은 2010년도에 2020 서울 도시 기본계획 반영을 하고요. 강남대로변에 있는 일부 그 노선 상업지를 블록형 상업지역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올해는 재정비 촉진 지구 지정, 그 법 관련해서 개정을 하고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관련 개발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내가 이 지역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하셨죠? 이 지역에 대한 장점들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예, 장점이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아까 언급드렸다시피 7호선과 9호선 현재 지금 양쪽의 노선을 둘 다 이용할 수 있고 또 2호선 강남역까지도 도보상으로 한 15분 정도 거리면은 가능합니다. 더구나 여기서 신분당선까지 들어오게 된다면은 정말 그야말로 가장 어떤 핵심이 될 수 있는 라인들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입지 면에서는 좀 더할 나위 없이 교통 편의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강남역, 또 테헤란로 인근 이쪽에 계신 분들 어떤 직장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수요층도 굉장히 좀 풍부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그런 배후 주거지입니다. 그리고 또 반포니까 아시다시피 뭐 강남권에 일단 워낙에 학군이 좋고 또 환경적인 입지도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그 장점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당 구청인 서초구에서 이 지역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의사가 강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보이고 있고요. 또 굉장히 호재가 많이 있는데 또 아까 말씀드렸던 지하철만 해도 여러 가지 어떤 노선이 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과 또 그 강남대로를 지하로 개발, 물론 이제 구상 단계이긴 합니다만 강남대로를 지하 개발한다 그러면 이쪽까지 다 직접적인 수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변에 고속버스 터미널 개발 등 여러 가지 호재가 상존에 있기 때문에 어떤 기대감이 좀 풍부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반포 일동에 대한 긍정적인 면들, 장점들을 모두 정리해 봤는데요. 근데 앞서서 들었듯이요, 개발 사업은 아직 검토 단계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 부분을 자세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단점들 어떤 게 있나요? 네, 또 뭐 단점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호재가 이제 진행이 어느 정도 확정 단계 아니라 대부분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미정인 것들이고요. 또 확정적인 것이 없다 보니까 단기간에 사업이 진행되는 건 매우 어렵고 진행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장기적인 투자처로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서초구청이 개발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에 비해서 어떤 허가관청인 서울시 측에서는 좀 상당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어떤 투자 리스크가 좀 높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이런 현황 때문에 사업이 장기화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가격이 단기적으로 급등해서 지금 어떤 구입을 했을 때 차익을 실현할 수 있을지는 어떤 사업 진행 단계를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서울시와 서초구 입장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 조금 자세하게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서초구와 이제 서울시 이제 극명하게 좀 대립이 되는 상태입니다. 서초구 쪽에서는 반포 일동을 좀 적극적으로 개발하려고 지금이 아니라 예전 2004년서부터 지금 서울시 측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하지만 서울시 측에서는 그 반포 쪽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를 좀 유념해서 지금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현재도 그런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몇 가지를 한번 짚어보면 서초구청에서는 그 앞블럭에 있던 현재 노선형 상업지역을 블럭형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서 높은 네. 형태의 어떤 주거 복합 단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서울시 측에서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타당성 검토라고 해서 용도 영역 발주했는데 그 발주하기 앞서 서울시에 질의를 했지만 서울시 측에서는 지금 거절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초구청이 그 적극적인 개발 의지에 비해서 서울시는 조금 미온적인 태도로 보이고 있고요. 서울시청의 입장은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이제 기존의 뉴타운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대한 어떤 이미 확정된 지역도 지금 진행이 좀 더딘 상태고, 진행 과정상에서 어떤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의 해결 방안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어떤 소모적인 어떤 논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새로운 곳을 또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뉴타운 사업이라는 게 자체가 어떤 강남과 강북 간의 어떤 격차를 좀 줄여보자 하는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진행하던 사업이 좀 강했는데, 좀 반포라는 입지 자체는 어떤 강남구에 어떤 혜택을 더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해결하기까지는 좀 상당 시일이 좀 걸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서초구와 서울시 사이의 입장 차이가 분명한 만큼 향후 추이도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반포 일동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까지 자세하게 내려보겠습니다. 네, 어떤가요? 지금 사업의 어떤 진행성을 여부를 떠나서 일단은 입지라든가 어떤 교통 편의성이라든가 교육적이나 환경적 입지는 매우 우수함은 어떤 부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포 자이 아파트라든가 내지는 그 레미안 퍼스티지 아파트가 소형 평형,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평형에서는 국내 최고가를 지금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입지가 더 좋은 형태로 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최소한 그 어떤 가격에 육박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굉장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서초구청의 어떤 적극적인 개발 의지만 갖고 투자에 임하시면 좀 안 되는 부분이 허가관청인 서울시 측에서는 그에 비해서 상당히 대립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초구청만의 어떤 그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의 어떤 적극적인 개발 의지 하나만으로 투자하시는 우를 범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주 긴 투자 시각으로 좀 투자를 하셔야 될 걸로 보이고요. 좀 정말 어떻게 사업이 진행이 조금 아주 상당히 길게 된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고 좀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짧은 기간에 가격이 좀 상승한 면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차익을 얻기 어렵고 없습니다. 그래서 수년 내에 어떤 그 황금성을 이룬다든가 이런 건 힘들 것 같고 굉장히 긴 형태로 투자를 임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력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관심이 있던 분들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오늘 강의 내용 들으시면서 관심이 생기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두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가정했을 때 이만큼 좋은 지역을 좀 찾기 어렵다 하실 정도로 입지 자체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그 사업이 굉장히 길어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무리한 레버리지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좀 어떤 기회비용 측면에서 손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아주 굉장한 여유자금을 가지고 여유자금 한도 내에서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투자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초구 반포 일동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서초구 반포 일동에 대한 투자처로서의 면면과 투자 노하우까지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그래도 이 지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남으신다 하시면요. 참지 마시고요. 저에게 전화로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02-2299-4034번 열려 있습니다.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요. 내 집 마련 부동산 투자 관련한 어떠한 질문도 괜찮으니까요. 서슴지 마시고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답답한 속을 전문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부동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부동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전화번호 같습니다. 02-2299-4034번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저희에게 바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번호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첫 번째 전화는요. 전은성 대표님께서 받아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성북구에 사는 김성호인데요. 네. 예, 다른 게 아니고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오산시 뉴타운 쪽에 단독주택 44평을 보유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정부 장암 중호단지 21평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네. 근데 오산시 뉴타운하고 의정부 장암 중호단지를 그거로 팔고 다른 쪽을 갈아타는 게 나을는지, 예. 아니면 계속 가져가는 게 나을는지, 예.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의정부 장암 중호단지 제가 2008년도에 샀는데요. 예. 1억 6천 주고 샀는데, 지금 시세 물어보니까 1억 5천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년에 경조철이 바로 저희 단지 5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걸 내년에 파는 게 더 유리할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요. 두 가지 여쭤보려고요. 지금 그러면은 오산이랑 장암 두 개만 갖고 계십니까? 예, 예. 다른 주택은 없으시고요? 예, 예. 지금 오산에 지금 사업 단계는 어느 정도 돼 있죠? 예? 오산 신뉴타운은 사업 진행 단계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예. 지금 지정됐고요. 네. 어제 찬반 투표를 했는데요. 네? 근데 찬성 반대를 오산 시청에서 했는데요. 네네. 근데 저희가 반대하는 쪽이 많아서. 네. 전화를 드리니까 아마 반대가 많은 쪽은 아마 7, 8월 달 되면은
건축의 행위 허가 제한인데 풀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안 된 쪽은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파는 게 날런지. 현재 검토 단계에서는 지금 토지가 44평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대지가 44평입니다. 예, 대지권이 44평인 매물들은 이 불안전한 상태에서 사업이 더딘 상태에서 예. 그 매도되기는 쉽지 않은 매물이에요. 아, 예. 예, 그런데 근데- 지금 그 방금도 예. 알다시피 일단은 모든 그 건축 행위 자체가 제한이 돼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뉴타운 7월 사업을 8월 제외한 아무 풀린다고.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예. 이제 뉴타운을 또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예. 좀 그 대지 평수가 넓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좀 많이 드는 매물이라 예. 거래되기는 좀 쉽지 않은 매물이고요. 아, 풀리면은 그때 파는 게 나을까요? 풀리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뉴타운에 대한 목적이 아닌 어떤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용도로 되잖아요. 예, 예. 네, 토지를 뭐 44평에 대해서 내가 단독주택을 짓고 살든지 또는 예, 예. 뭐 원룸을 지어서 뭐 이렇게 임대를 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용도를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 예. 오히려 해제가 된다면은 거래가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리고 그 예. 전반적으로 해제하는 구역이 있고 진행되는 구역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예, 그럼 진행되는 구역 바로 옆일 거 아니에요. 뉴타운에 포함됐던 예, 예. 지역이니까. 예. 그렇다면 진행되는 지역에서 이주하는 수요로 인해서 어떤 다세대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면적도 가능해 보여요. 아, 예. 예, 그러면 그런다면은 그때 다음에 그런 한번 분들한테 기다려야겠네요. 이렇게 또 어떤 예. 그 건축하시는 분들한테 매도를 할 수 있는 토지로 뭐 토지에 대한 위치 또는 뭐 지금 면적 또는 방향 이런 거에 따라는 다르겠지만은 도로 여건은 괜찮습니까? 갖고 있는 그 주택이? 아, 예, 괜찮습니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그 예. 뉴타운에서 지정이 해제돼서 행위 제한이 풀리는 시점이 매도 타이밍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정부 장암주거단지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내년에- 경전철에 대한 부분들은 좀 반영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예, 그리고 지금 개통되면은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요? 예, 서울시 집가 상승, 어떤 전세가 상승되면서 의정부라든지 더 네. 멀리는 동두천까지 이렇게 매매가 어느 정도 매매 가격은 올라진 걸로 보여요. 아, 그러면 지금 그냥 파는 게 나을까요? 예, 그리고 평형대가 지금 21평 주공이죠? 예, 예. 장암주거단지. 예, 오르는데 좀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경전철이 생겨도요. 예, 개통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 그러면 파는 게 좀 낫다는 예, 얘기죠? 이제 팔고 나서 어떤 걸 하는지가 좀 중요하시겠죠? 아, 그리고 제가 어머님이 하나 부탁한 게 있는데요. 네네. 어머님이 이제 청북구 정릉 5구역 쪽에 네네. 단독주택 거기 이제 대지 46평 건평이 27평 그거 소유하고 있는데요. 예, 예. 그게 이제 이번에 작년에 시공사가 이제 대우건설이 선정됐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사업 승인은 올 연말에 난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거를 이제 거기 조합 쪽에서는 이제 분담금 없이 그냥 33평 나올 거라는데 예. 근데 이게 또 이제 거기서 계속 제가 믿을 수는 없는 거고 예. 근데 조합원서 많아요. 조합원서 한 760명 되고요. 예. 일반 분양물이 한 250가구 됐는데 그건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아, 좋을까요? 어머니가 지금 46평을 갖고 계시다고요? 예. 예. 단독주택이거든요. 이렇게 다 40평대를 좀 선호하시는가 봐요. 아, 예. 정릉 5구역이 지금 현재로서 보유 가치보다는요. 예. 사업성도 조금 떨어지는 편이고. 아, 그런데 예. 그 저층 개발로 인해서 좀 테라스 형태로 개발이 된다고 아마 알려졌을 거예요. 예. 예, 그렇다면은 현재로 사업성은 떨어지지만은 기존의 그 기름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에 비해서는 좀 상당히 쾌적성이 좀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예. 추가 부담금 없이 30평대의 아파트를 배정을 받게 되면은 예. 사는 사람은 앞으로 지어지는 동안에도 미리 다 아파트 전체 금액을 다 지금 하시는 분한테 줘야지만이 조합원 권리가 양도양수가 가능하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금액적으로는 무겁기 때문에 현재 파는 것보다는요. 예. 아파트가 다 지어졌을 때 주변 구역에 비해서 제일 쾌적한 지역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그러면 미래 가치가 그때 조금 이제- 높습니다. 예, 현재는 일반 분양도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고, 근데 저층으로 나중에 개발되니까 투자 당연히 분양은 일반 분양이 생기지 적게 않을까 나오겠죠. 걱정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향후 가치는 있으니까는 좀 갖고 예. 계셔도 특별한 계획이 없으시다면은 예. 나중에 30평대 아파트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테라스형의 저층의 쾌적한 곳에 이렇게 개발이 된다면은요. 미래 가치는 좀 있어 추가 분양은 많이 보입니다. 생길까요? 네? 아니면 보시기에는 추가 분양이 좀 생길까요? 어머님요? 그거는 우리가 관리 처분이 나봐야지만이 알아요. 아, 그때 가세요? 아, 예, 예. 예. 그럼 근데 가져와도 지금 된다는 대지가 얘기죠? 40평대 30평대 아파트를 받는다면은 추가 부담금이 거의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 예. 예. 아유, 고맙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이렇게 해서 40평대 선호하시는 첫 번째 질문자님의 그리고 어머니 질문까지 한번 받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박클럽은 이렇게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번호는요. 02-299-4034번입니다. 네,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곧바로 두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요. 이승훈 팀장님께서 받아주실 테니까요. 궁금하신 점 뭐든지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제가 2000년도에 네. 분당에 17평, 15평 를 5채를 임대 사업을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거를 다 팔고 한 채 남아 있고요. 네. 그리고 현재 임대 사업자로 허가는 받아 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방이동에 대림아파트 한 채 있고, 네. 또 장안동에 현대홈타운 42평 제 두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올해 3월 달부터 신문에 보니까 임대 사업자가 3가구 네. 이상도 허용되고 또 42평도 임대 사업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42평을 매도가 잘 안 되니까 네. 종부세도 내기도 지금 사업이 그래서 내기도 힘들고 네. 세금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42평을 임대 사업으로 돌리면 네. 그러면 2주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한 채를 더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두 채로 임대 사업자 허가가 돼 있으니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지 네. 이게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5년 후에 만약에 42평을 매도할 때 네. 임대 사업 허가 낸 거 매도할 때 5년 후에 네. 양도소득세를 안 내는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네. 예, 질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러니까 기존에 임대사업을 해놓으셨는데 다 팔고 한 차가 남으신 거고요. 네네네. 예, 추가적으로, 네. 세 채를 완성시키지 않고 한 채만 더 해도 기존에 있기 때문에 팔아도 되느냐, 그거 일단 궁금하신 거죠? 그대로 임대사업자로 유지가 되는지. 일단은 현재 남아있는 분당의 아파트를 파시게 되면은 당연히 그 혜택을 받으시는 건데, 추가적으로 매입을 하셔갖고 세 채를 만든 다음에 이번에 바뀐 적용을 하려 그러면요. 예. 두 채만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새로이 세 채를 만들어서 또 5년 기간을 지내셔야 됩니다. 새로 세 채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임대 사업을 하시려면은 두 채를 더 매입하셔도 세 채를 만들고 5년 이상 보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네.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서울 수도권 쪽으로 지금 다 합산돼서 예전엔 시군구가 따로였는데 서울 수도권까지 다 합산이 되고 말씀대로 42평까지도 149제곱미터까지는 가능한 거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됩니다. 네네.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임대사업의 혜택을 받으시려면 세 채를 모두 다 등록하시고 또 5년간 기다리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양도세는 완전히 비과세 되는 게 아니고요.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 과세가 되는 거죠. 일반 과세는 몇 프로죠, 그럼? 누진세인데 보통 6에서 35% 현재는 지금 현행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건 이제 자세한 거는 제가 방송상으로는 좀 자세히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2주택 이상이면 50%, 3주택 이상이면 60%가 이제 세법상 원칙이 그렇게 중과세가 되는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주택이 다주택이지만 일반 과세 되는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재산세라든가 이런 보유세 부분에서 조금 비과세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양도세는 비과세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세주택 다시 임대업을 해서 5년 후에 팔 때. 그렇죠. 그때 일반 과세를 받는 거고, 예. 그런데 지금 옛날에 2000년도에 임대사업자에는 10년이 지나면 양도소득세가 없잖아요. 분당주택을 파시면 그렇게 되죠. 현재 그거를. 그렇죠. 10년이 넘었으니까. 그죠? 예. 근데 새롭게 하시려고 그러면은 그거를 따로 그것만 먼저 매도할 때 진행되는 게 아니라 다시 세 채를 만들어서 완성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5년 보유해갖고 세금을 일반 과세를 내네요. 예, 5년 일반 후에? 과세 냅니다. 예. 그러면 장안 아파트를 지금 재건축한 아파트인데 네. 지금 차라리 매매해갖고 네. 지금 내가 매매하면은 그게 35% 세금을 내나요? 지금 매도하실 때요? 예. 주택이 두 개라 그러지 않으셨나요?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임대사업 주택으로 해놓고 나중에 파시는 것보다는요. 예, 그냥 팔아야죠. 네, 매도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향후에
20평대나 30평대가 좀 더 곽강을 받고 네네. 예, 40, 50평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아주 좋은 지역이 아닌 이상은 조금 그 가격 그 상승폭이 좀 더질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매도하는 방향으로 하시고 임대 사업을 하실 거면 그거를 매도한 금액으로 소형 지분을 어떤 역세권 소형 지분의 어떤 아파트 같은 것들 그런 거 사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은 돼 있으니까 다시 사업자 등록은 안 내도 되지만 네. 다시 새 채를 사서 지금 시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새 채를 만들어진 네. 시점부터. 시점부터 된다는 네네. 말이죠. 그리고 5년 후에 세금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다. 그렇죠. 기본 예, 중과세를 세금, 면할 수 있는 거죠. 중과세는 면하지만 네. 네. 예, 그렇게 하고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방송 네. 끝나고 전화 주시면 또 자세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잘 참고하셔서요.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곧바로요. 전화 기다리시는 분 한 분 더 계시다고 하거든요. 곧바로 세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번엔 전은성 대표님께서 답변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하시죠? 다름이 아니라 여기는요, 예, 서울 장이동 뉴타운 쪽에 사는 한영석입니다. 네네. 저는 6개월 전에 같은 구역에 집을 계약했습니다. 같은 구역에다가 집을 같은 계약했습니다. 구역에다가요. 예. 예. 그래서 6개월 정도면 집이 매매될 줄 알았는데요. 네? 6개월 정도 지나면 매매할 줄 알았는데요. 6개월 정도 지나면 한 채가 매매될지 알았는데, 예, 이제껏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네네. 예, 팔리지 않았어요, 집이. 예, 예. 예, 그래서 집이 어쩔 수 없어가지고, 딸한테 증여하려고 하거든요. 네네. 예, 딸은, 나이는 29세이고요. 네. 미혼입니다. 네. 세대는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세대는 네네. 분리되어 있고요. 예, 예. 네. 직업은 개인 사업합니다. 네. 그런데 저와 같은 구역이죠. 예, 예. 예. 이렇게 딸한테 증여해주면은요, 예. 분양권이 주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단계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지금 4월 28일이면요, 예. 저는 이사 가게끔 됐어요. 중도금과 치렀으니까. 4월 28일 날. 예, 이사를 가게 그럼 아직 그 따님 이름으로 아니면은 그 지금 전화 주신 분 조남으로 이렇게 등기 소유권을 가져온 건 아니죠? 현재는 지금 제 앞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중도금 상태라는 건 어떤 거죠? 이사 갈 때요. 새로운 집이요? 예, 새로운 집은 그럼 소유권을 안 가져왔고, 예. 현재 이제 앞으로 두 채가 될 예정이라는 뜻이네요? 그렇지. 앞으로는 4월 28일이면 집이 두 채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장인 뉴타운에 지금 그 사업 진행 단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조합도 설립되었고요. 조합 설립 인가 됐어요? 예, 조합 설립 인가 됐으면은요, 예. 이 조합 설립 인가가 되기 전에 만약에 그 주택을 갖고 있거나 재개발 지역에 있어서는 그 한 세대가 여러 채를 갖고 있어도 지금 그 분양 대상은 하나밖에 안 돼요. 다시 말씀드려 좀 이해 못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그 아버님이 집을 취득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그 조합원이면서 그 주택을 두 개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현재는 그렇지. 예,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요. 예. 취득하기 전에 현재 주택을 세대를 분리해서 타인 명의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개발 조합원에서는 전매 제한은 없는데요. 예. 지금 조례가 그 조합 설립 인가가 되거나 조합 설립 인가 되는 시점에서 이제 만약에 같은 세대원이 그 이후에 세대원이 여러 채를 갖게 되잖아요. 세대원이 지금 현재는 한 채죠. 현재는 한 채인데 지금 한 채가 명의 변경을 하기 전에 또 한 채를 구입을 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한 세대가 지금 두 채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채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한 채를 구입하기 전에 자녀 이름으로 빨리 명의 이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예하기 전에요. 예. 4월 28일 이사 가면은 제 이제 명예로 한영석이 앞으로 이사 갈 때는
명의가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전에 현재 주택을 명의 변경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집을 산 지가요. 예, 예. 3년 된 지가 4월 1일이면 3년 됩니다. 예, 예. 그래서 4월 10일 날 지금 이제 자녀한테 증여를 해주려고 그러죠. 증여를 자녀 앞으로 증여를 하는데 지금 증여에 대한 조건이요. 예, 증여를 하기 위해서 세대 분리할 수 있는 조건이 이제 만 30세가 넘거나 예. 아니면 결혼을 했거나 또는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개인 사업할 때 지금 따님이 소득 신고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개인 사업자니까 돈은 벌고 있죠. 예, 소득 신고는 하셨죠. 그러면은 세대 분리할 수 있는 요건은 되고요. 세대 분리는 지금 해 있는 상태입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4월 1일 1년이 날 넘었습니다. 4월 1일 날 그 증여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3년 전에 샀으면은요. 예, 증여는 보통 우리가 그 세법상으로는 그 원래 실거래가 증여인데 예, 원래 그 실무상으로는 기준시가 증여를 하게 돼요. 예. 그 1억 6천인가 재테했거든요. 기준 시가가. 네네. 예. 그러면은 지금 매매는 한 얼마 거는 하셨습니까? 2억 6,500인가 줬어요. 그러면은 아마 지금 4월 1일 전에 증여하더라도 증여세 거의 안 낼 겁니다. 예. 예, 증여세는 안 내고만요. 예. 예. 아마 매매가 자체로 증여를 하면은 또 증여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조합원으로 인해서 그 자녀분 세대에서 이제 그 비과세 요건을 만든다고 하면은요. 예. 예, 기준시가 증여에서 증여가 그 증여세도 절세하고 뭐 취등록세도 절세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집을 8,500 전세 주고요. 예, 지금 아버님 지금 그 네. 좀 중요한 얘기인데 시간이 좀 네, 그러면요. 없어가지고 요 방송 시간 끝나고 다시 한번 전화 주십시오. 네, 시청자님 아버님요. 궁금하신 점 남으시면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 열어두거든요. 같은 번호입니다. 02-2299-4034번 다시 전화해 주시면요. 전문가님께서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렸듯이요. 오늘 미처 연결되지 못하신 분들은요. 저희 02-2299-4034번 다시 한 번 더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통화 직접 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선물 마련했죠.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위한 필수 월간지 예스하우스 3개월분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언제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대박클럽 시즌2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잠깐 나고 다시 한 번 더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